시니어 드라마 청춘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챕터 1 다시 만남. 세월이 흘러 60대가 된 4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명자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동호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선미의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만은 40년 전 그 청춘의 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동창회 식당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사이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야, 너희 기억하냐? 우리 20살 때 갔던 그 바닷가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던 그곳 말이야. 현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맞아. 그 작은 어촌 마을. 명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부모님 허락도 없이 떠났던 여행지였지. 동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선미가 조용히 제안합니다. 다시 가볼까? 그곳에. 순간 4사람의 시선이 만납니다. 주름진 얼굴에 스며든 그 빛은 마치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듯 반짝입니다. 정말? 진짜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4친구. 그렇게 그들의 특별한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챕터 2 출발. 설레는 길 위에서. 일주일 후 4친구는 낡은 승합차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현수가 빌려온 차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20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탔어? 동호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명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때 들었던 노래야. 테이프를 넣자 차 안에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선미가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님은 먼 곳에, 청춘, 고향역.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같은 노래를 부르며 처음 그 길을 달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배낭 하나씩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첫 번째 자유여행. 차장 밖 풍경도, 차 안의 웃음소리도, 심지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챕터 3 사라진 시간 속의 거리. 몇 시간의 드라이브 끝에 도착한 마을은 그들의 기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4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현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뛰어놀던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느새 아파트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작은 상점들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편의점과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김밥 사 먹던 분식집은 어디 갔지? 명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골목길 어귀의 그 작은 분식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을 정말 맛있게 싸주셨는데. 선미가 아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실망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며 찾아온 그 시절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현대의 모습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자락을 돌아서는 순간 현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봐.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낡고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 적힌 그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음악 속의 청춘.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가게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카세트 테이프들, 오래된 턴테이블, 그리고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옛가요. 모든 것이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발의 가게 주인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역시 그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네,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서 음악을 팔았으니까요.
선미가 벽면의 테이프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때 사려고 했던 앨범이야. 그녀가 꺼낸 것은 40년 전 인기를 끌었던 가수의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용돈을 모아서 사려고 했던 그 앨범. 가게 주인이 웃으며 테이프를 받아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곧이어 흘러나오는 그 시절의 멜로디. 순간 내 친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탔습니다. 동호는 어색하게 몸을 흔들었고 명자와 선미는 작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악과 함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살 청춘들이 이 좁은 가게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지 고민하던 모습, 서로 다른 가수를 좋아한다며 장난스럽게 다투던 모습, 그리고 결국 모두가 좋아하는 한 곡을 찾아 함께 들었던 그 감동의 순간들이. 챕터 5. 오각자의 상처 고백. 여행 둘째 날 저녁, 내 친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붉은 불꽃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소주 한 잔씩을 기울이며 한동안 말 없이 불꽃만 바라보던 그들이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10년 전에 사업에서 완전히 망했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지.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명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말할 게 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 알지? 내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거.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림 그릴 시간도 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붓도 잡지 못하게 됐어. 가끔 꿈에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꿈에서 깨면 너무 허전해. 동호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작년에 이혼했어.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내와 둘만 남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남이 됐어. 선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 모두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첫사랑의 흔적. 셋째 날 오후 내 친구는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각자의 첫사랑과 함께 올랐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은 예전과 달랐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넓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해변에 닿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짭짤한 바다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현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했었지. 친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살 때 우리 넷이서 여기 서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꼭 다시 만나자고 맹세했잖아. 명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손을 맞잡고 소리쳤지. 우정 영원히. 이러면서 동호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정말 철없었네, 그때는. 선미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그 약속을 지켰네. 순간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들이네.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가며 마치 40년 전 그 청춘들의 맹세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다시 꺼낸 꿈. 마지막 밤 펜션 거실에 모인 내 친구는 어린아이처럼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가져온 작은 스케치북을 펼치자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꿈과 열정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거 내가 20살 때 그린 그림이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바닷가를 그렸는데 보니까 실제랑 별로 다르지 않네. 친구들이 감탄하며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너 원래 재능이 있었어. 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예전만 못했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만은 그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나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 지금도 가끔 노래방에서 혼자 부르곤 해. 동호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책을 쓰는 것.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금도 틈틈이 여행기를 써. 언젠가는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 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자원봉사라도 해보려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챕터 8. 돌아가는 길, 새로운 약속.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나는 아침, 내 친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이틀 반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묻어두었던 꿈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차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그 시절의 음악.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너희들 내년에 또 만나자. 선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때는 어디로 갈까? 동호가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가자. 명자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그림을 다시 시작할 거야. 현수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다시 노래를 배워볼까? 나이 들어 배우는 취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여행기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청춘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꿈을 꾸고 도전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20살이 될 수 있다는 걸.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내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발걸음만은 여전히 경쾌합니다. 청춘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